저는 보톡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보톡스를 너무 경우와 시술 시마다 보톡스를 주입하는 경우 중화항체 생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명탐정 이상근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보편화되고 주름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내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툴리눔 톡신의 내성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 치료법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툴리눔 톡신과 보톡스는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톡스 내성이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진료실에서 보톡스 내성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사람이 아닌 세균의 단백질입니다. 인체에 주사시에 항원으로 작용하여 항체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후에 보툴리눔 톡신을 맞으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항체가 보툴리눔 톡신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용 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체 생성 확률은 0.5% 이하입니다. 보톡스 내성은 왜 생길까요?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는 경우와 시술 시마다 고용량의 보톡스를 주입하는 경우 중화항체 생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톡스 치료 간격을 늘리고 치료를 볼 수 있는 최소 용량을 주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내성을 덜 유발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톡스 내성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톡스 내성이 의심된다면 프론탈리스 테스트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마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만 보톡스를 주사하고 2주가 지난 후에 주름이 그대로라면 보톡스 내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내성이 없다면 양쪽의 주름이 다르겠죠? 저는 보톡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우리가 피부과에서 접하는 보툴리눔 톡신은 A형 톡신입니다. B형 톡신을 사용한다면 A형 톡신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도 보톡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B형 보툴리눔 톡신은 마이오블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용량이 적어서 국내에서 철수했습니다. 잘 가. 여기까지 답변 드리면 추가 질문이 들어옵니다. 보톡스 내성이 생긴 후에 내성을 덜 유발하는 제오민을 맞으면 어떨까요? 답부터 알려드리면 보톡스 내성이 생긴 후에 제오민을 맞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내성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톡스 내성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피부과에서 흔히 사용 중인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의 다른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크기가 커질수록 면역 반응이 더 잘 일어납니다. 즉 보톡스 내성이 증가하는데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보툴리눔 톡신에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제거하여 항원성을 낮춘 제품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메디톡스사의 코어톡스, 멀츠사의 제오민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떼주름. 보톡스 내성이 이미 생겼다면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우선적으로 보톡스 주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번 항체가 형성되면 치료를 중단한 후 평균 6년이 지나서야 항체가 사라지는데요. 그때 다시 보톡스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에 썼던 보톡스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항원성이 낮은 코어톡스 혹은 제오민을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톡스 어디서 맞냐고요? 오늘 영상이 보톡스 내성에 대해 걱정과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톡스 내성에 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